돌쇠야, 어서 먹어라 식기 전에. 한겨울 아침 계모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방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죽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부사들 돌쇠가 친아들 막동에게 제 밥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동이 쓰러지고 난 뒤 돌쇠가 계모에게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 어느 산골 마을에 최서방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손재주가 좋아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고을에서 첫 손가락에 꼽혔지요. 가진 것이라곤 초가 삼간 집 한 채와 작은 텃밭이 전부였지만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돌쇠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최서방은 그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6살 때부터 아버지 곁에 앉아 나무 부스러기를 치우고 8살 때는 대패질까지 거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이 크면 아비를 뛰어넘겠어. 손이 저렇게 야무지니. 돌쇠가 10살이 되던 해 최서방은 이웃 마을에서 박씨를 데려왔습니다. 박씨는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였는데 눈매가 고왔고 살림 솜씨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서방이 복이 많다고 했지요. 박씨가 들어오고 이듬해 봄 막동이가 태어났습니다. 막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누가 봐도 귀엽다 할 아이였지요. 박씨는 막동이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서방도 늦게 본 자식이라 더없이 아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동이가 첫 돌을 지나던 해 가을, 최서방이 갑자기 몸져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침이 잦더니 점점 밥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황 의원이 수차례 다녀갔지만 고개만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내가 어찌할 수 없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최서방은 자리에 누운 채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12살의 돌쇠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아버지, 막동이를 잘 돌보거라. 알겠느냐? 예, 어미가 힘들 것이야. 내가 집안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예, 아버지.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지요. 최서방은 그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값을 정하는 것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12살의 아버지를 잃었고 막동이는 2살배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후 낯선 사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씨와 먼 친척 아니라는 윤서방이었지요. 윤서방은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했고 도포 소매가 손을 가릴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는 박씨를 부엌으로 불러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돌쇠는 그 소리를 마당에서 다 들었습니다. 형부가 남긴 땅이 얼마나 돼요. 집도 있고 밭도 있으니 잘만 하면 두 모자가 편하게 살 수 있지요. 그래야지요. 하지만 의부사들이 있으니 의부사들이요. 그 아이가 크면 다 제 것이라 할 텐데 형수는 어찌할 셈이요? 박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박씨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돌쇠의 그릇이 조금 작아졌고 겨울 소못을 지을 때 막동이 것이 더 두꺼워졌지요. 돌쇠는 그런 것들을 알아채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침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연장을 닫고 박 씨가 시키는 심부름을 마다 안았지요. 막동이가 우물에 빠질 뻔한 날에는 달려가 건져 올렸고 막동이가 열이 날 때는 밤새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막동이는 그런 형을 잘 따랐습니다. 형아, 형아. 막동이는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돌쇠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면 옆에서 작은 빗자루를 들고 돌쇠가 나무를 패면 옆에서 손뼉을 쳤지요. 형아는 왜 그렇게 힘이 세? 너도 밥 잘 먹으면 이렇게 된다. 형아 밥도 내가 먹으면 나도 더 세지나? 돌쇠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막동이의 통통한 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말했지요. 이 녀석, 욕심도 많아. 그랬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어미에게서 났지만 나란히 자라며 형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막동이에게 과자나 엿을 쥐어주고 박 씨와 부엌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돌쇠가 방에 있으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뒷산에서 나무를 해 내려오는데 외양간 뒤에서 윤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저 아이가 크면 땅 문서를 달라고 할 것이요. 최서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으니 법으로는 막기가 어렵소. 형수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단 말이오. 그래도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오. 형수의 앞날을 생각해야 하는 거요. 막동이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법이 있소. 내가 아는 약재상에게서 구한 것인데. 돌쇠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고 마을 어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곁에서 막동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그레한 게 꿈을 꾸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돌쇠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 의원이 집에 들렀습니다. 황 의원은 돌쇠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는데 최서방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종종 들러 아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갔습니다. 황 의원이 막동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기운이 좋구나. 잘 먹고 잘 자면 튼튼하게 자랄 게야. 그때 돌쇠가 황 의원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돌쇠는 목소리를 낮추어 어제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느냐? 예. 그 약재상에서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알겠다. 며칠간 음식을 조심하거라. 아무것도 혼자 먹지 말고 무엇이든 막동이에게 먼저 주겠다고 해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의원은 잠시 돌쇠의 눈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조금요. 그래도 하겠느냐? 막동이를 지켜야 합니다. 황 의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박 씨가 아침 일찍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쌀을 씻는 소리가 났고 부뚜막에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돌쇠는 잠든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방문 사이로 내다보았지요.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죽이 끓었습니다. 박 씨는 죽 그릇 2개를 들고 방으로 왔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달랐지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박 씨는 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막동아, 아침 먹어라. 막동이가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이다. 형아, 죽이야. 막동이는 눈을 비비며 달려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막동이보다 한 발 먼저 그릇을 들었습니다.
작은 그릇을 집어 막동이 앞으로 밀었지요. 동생한테 큰 거 줘야지.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쇠야, 그 그릇은 내 것이야. 막동이는 저쪽 걸로. 어머니, 막동이가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막동이 앞에 큰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막동이는 이미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요. 형아가 양보해줬다. 형아 최고. 박 씨는 굳은 얼굴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획 몸을 돌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식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형아, 배가 이상해. 돌쇠가 달려들었습니다. 막동아, 어디가 아프냐? 어디? 배가 너무 아파. 막동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눈이 풀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막동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돌쇠의 목소리가 온 집 안을 울렸습니다. 박 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지요. 막동이를 보는 순간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문설주를 잡았습니다. 막동아, 막동아. 박 씨가 막동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막동이의 이마를 짚고 손목을 잡고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막동이는 이미 눈을 반쯤 감은 채 낮은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황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박 씨는 굳은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막동이를 꼭 안은 채 눈을 마주쳤지요. 빨리요, 어머니. 박 씨는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막동이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고 손을 꼭 잡았지요. 막동아, 형아, 여기 있다. 눈 감지 마라. 형아가 보여. 그래, 형아야. 눈 뜨고 있어. 알겠지? 막동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황 의원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반 식경 뒤였습니다. 황 의원은 막동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약 보따리에서 빠른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듯 망설임이 없었지요. 다행이다. 아직 퍼지지 않았어. 황 의원이 약을 먹이자 막동이가 크게 한 번 토악질을 했습니다. 박 씨가 막동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오열했지요.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황 의원은 막동이의 맥을 다시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살겠소. 박 씨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안도의 눈물인지 다른 무엇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돌쇠는 방 한켠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 의원이 돌아가기 전에 돌쇠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겨울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돌쇠야, 예, 오늘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알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두려우냐? 아니요. 황 의원이 돌쇠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4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꼭 다물었지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오래도록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남은 밥을 데워 막동이에게 먹였지요. 막동이는 기운이 없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돌쇠가 막동이 옆에 누웠는데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우는 소리였지요. 소리를 죽이려 손으로 입을 막은 것 같았지만 고요한 밤에는 다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박 씨가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돌쇠를 보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예. 어제 죽 그릇을 바꾼 게 알고 한 것이냐? 돌쇠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막동이한테는 큰 그릇이 맞습니다. 저는 작아도 됩니다. 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돌쇠는 물동이를 다시 들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이 타고 온 말이었지요. 박 씨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윤서방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수, 형수, 나왔소.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됐소? 잘 됐소. 박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윤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방은 말에서 내리며 씩 웃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박 씨의 굳은 얼굴을 보자 멈추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소? 박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라버니, 왜요? 다시는 오지 마시오. 윤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같이 도모하기로 한 것이. 다시는 오지 마시오. 오라버니가 가르쳐준 그것도 내가 강해버렸소. 윤서방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형수,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알기나 하오. 그걸 버렸다고. 제정신이요? 다시는 오지 마시오. 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윤서방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박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안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방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씩씩거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부엌 창문 뒤에서 돌쇠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동이가 기운을 차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볼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형아, 배고파. 알았다. 잠깐만. 돌쇠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데웠습니다. 막동이가 졸졸 따라왔지요. 형아, 어제 배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상한 것을 먹어서 그랬나 보다. 그럼 형아 죽도 상한 거야? 돌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주었지요. 형아는 안 먹었잖아. 내가 먼저 다 먹었으니까. 맞다. 내가 다 먹었지. 히히. 막동이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지요. 박 씨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막동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돌쇠의 밥그릇이 오늘따라 조금 더 커 보였지요. 밤이 되어 막동이가 잠든 뒤 박 씨가 돌쇠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돌쇠야. 예, 자고 있었느냐?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너머에서 박 씨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아버지의 말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느니라.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겨울 달은 차갑고 하였지요. 돌쇠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발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랫목이 달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방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이번에는 고을원님 앞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최서방이 생전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증인도 3명이나 데려왔습니다. 고을 나졸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서방 대기요? 관아에 출두하라는 명이요. 박 씨가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동이가 박 씨의 치마를 잡고 뒤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요.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빚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지요. 이 문서는 처음 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는 관하에서 따질 일이오. 어서 따라오시오. 돌쇠는 나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박 씨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막동이 데리고 집에 계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돌쇠야, 너 혼자 황 의원 어른께 기별을 넣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돌쇠는 집신을 고쳐 신고 나졸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막동이가 뒤에서 형을 불렀습니다. 형아, 형아, 어디가? 금방 온다. 집에서 기다려. 돌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홍주 고을 관하는 마을에서 2마장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졸들 사이에서 걸으며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발밑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이미 윤서방이 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셋도 옆에 서 있었지요. 돌쇠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원님이 동원에 앉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님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눈이 작고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피고는 최서방 집 의부사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르길 내 아비가 생전에 돈 20냥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한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기 문서가 있지 않으냐? 원님이 문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윤서방이 눈을 빛내며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 그 문서에 적힌 날짜를 살펴봐 주십시오. 날짜. 저희 아버지가 그 문서에 적힌 날짜에는 이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때였지요. 어찌 그날의 한양까지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원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윤서방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비가 병중에도 사람을 시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때 관아 마당으로 황 의원이 들어섰습니다.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황 의원의 뒤에는 마을 이장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 의원이 원님 앞에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황 의원입니다. 최서방과는 20년 지기이고 그가 자리에 누운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왕진을 갔습니다. 저 문서에 적힌 날짜에 최서방은 마당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장 어른도 그날 문병을 오셨으니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소인도 그날 문병을 갔는데 최서방은 말도 제대로 못하실 지경이었소. 원님이 문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살피더니 윤서방을 바라보았지요. 원고, 이 문서의 날짜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겠느냐? 윤서방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빚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날짜를 잘못 적은 문서가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서방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지 도포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원님, 소인은 다만 형수의 사정이 딱해서 닥쳐라. 원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지요.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의 진술과 날짜가 맞지 않고 서명의 필체도 석연찮다. 고발을 기각한다. 원고는 무고죄로 추가 조사를 받아라. 윤서방이 무릎이 꺾이는지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님, 다시 한 번만 끌어내라. 나졸들이 윤서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서방이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의 의붓자식 때문에
두고 봐라, 두고 봐. 마당에서 그 소리가 멀어져 가는 동안 돌쇠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14살이라고 했느냐? 예, 날짜의 허점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날들을 제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돌쇠가 관할을 나오자 황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지요. 잘했다. 의원 어른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돌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의원 어른, 윤서방이 다시 올까요? 그 자는 겁쟁이야. 관아에 한 번 불려갔으니 한동안은 꼼짝 못할 것이다. 황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지요. 다만요? 그 자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윤서방 혼자 그런 짓을 꾸밀 위인이 못돼. 돌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박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그 옆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형아 왔다. 박 씨는 돌쇠의 얼굴을 살피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무사했구나. 예. 고생했다. 박 씨는 그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돌쇠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더 놓았지요. 작은 변화였지만 돌쇠는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황 의원은 사흘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막동이의 몸을 살피기도 했지만 주로 돌쇠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나무 다루는 솜씨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지요. 재주가 있구나. 이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으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다 못하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막동이 장난감입니다. 나무말이었는데 아버지가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못하 완성하셨지요. 황 의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걸 완성하고 싶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가 쓰던 대패를 꺼냈습니다. 날이 조금 무뎌져 있었지만 손잡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지요. 그만큼 많이 쓴 연장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그 대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손이 닿은 것이로구나. 예. 황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내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싶다. 괜찮겠느냐? 무엇입니까? 글공부다. 돌쇠는 눈을 들었습니다. 의원 어른, 저 같은 아이가 어찌 관아에서 내가 한 말을 들었다. 문서의 날짜를 읽고 허점을 짚어냈지. 그 머리가 아깝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공부를 배우거라.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나무 일을 마치고 나면 황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 의원은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소학, 그리고 사략까지 가르쳤지요. 돌쇠는 한 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녀석,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나왔는지. 돌쇠는 배운 것을 밤에 혼자 다시 펴보았습니다. 글씨를 쓸 종이가 없으면 마당의 흘 위에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막동이가 그 옆에서 뭉뚱그려진 글씨를 보며 물었지요. 형아, 그게 뭐야? 글자야. 나도 가르쳐줘. 이건 하늘천이야. 따라 써봐. 막동이가 통통한 손가락으로 흙 위에 삐뚤빼뚤 긁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을 잡고 같이 써주었지요. 박 씨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정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황 의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다. 아직 1년 더 배워야 하겠지만 그 후엔 한번 나가볼 만하다. 과거요.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신분이 문제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아직 내 아비의 족보가 남아 있으니 내가 알아보겠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황 의원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사내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아직도 그 의붓 자식이 살아있단 말이오? 관아에서도 이기고, 예, 황 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그 의원 영감도 같이 손을 봐야겠군.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해. 돌쇠는 어둠 속에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두 사내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지요. 발소리만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가슴 속으로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윤서방 혼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 의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큰 배후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배후가 황 의원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의원 집에 다다랐을 때 다행히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원 어른,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자 황 의원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느냐? 무슨 일이냐? 오는 길에 들었습니다. 두 사내가 의원 어른을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황 의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습니다.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겠더냐? 얼굴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윤서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황 의원이 긴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오래전부터 짐작하던 것이 있었다. 무엇입니까? 내 아비 땅을 노리는 것이 윤서방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야. 그 뒤에 고을 아전이 한 명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황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야,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일은 내가 알아볼 것이야. 그리고 예,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라. 알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황 의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요. 내가 고마운 것이다. 돌쇠야,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겠지.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동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황 의원의 등 뒤가 떠올랐지요. 자신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돌쇠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일찍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평소처럼 일을 했지요. 막동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형아, 벌써 일어났어. 응, 추운데 다시 들어가거라. 나도 있을래. 심심해. 막동이가 돌쇠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자기 입김을 손에 불어녹이면서요. 돌쇠는 나무를 패다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나무말이 생각났지요. 헛간 한켠에 반쯤 깎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막동아. 응, 이따가 뭐 갖고 싶으냐? 막동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무말, 형아가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돌쇠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헛간으로 들어가 반쯤 완성된 나무말을 꺼냈지요. 아버지가 깎다 멈춘 자리에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대패를 들었습니다. 나무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밀기 시작했지요. 막동이가 옆에 앉아 눈을 빛내며 바라보았습니다. 형아, 저기 귀도 만들어줘. 알았다. 꼬리도. 알았어. 눈도. 그거 하나씩 말해라. 막동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돌쇠도 피식 웃었지요. 그렇게 아침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나무말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아들이 이어가는 시간이었지요. 박 씨가 부엌에서 나와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먹어라.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박 씨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야, 황 의원 어른한테 배우는 것이 힘드냐? 아닙니다.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말이 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황 의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돌쇠야, 잠깐 나오너라. 두 사람이 마당 한켠으로 물러났습니다. 알아봤다. 황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뒤를 노리는 자가 고을 아전 유아무개다. 그 자가 윤서방에게 지식을 대주고 내 아비 땅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야. 돌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이 고을에서 30년 의원을 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아전과 함께 일한 적 있는 나졸 하나가 내게 귀띔을 해주었지. 황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가 이번에 다른 방법을 쓰려 한다고 한다. 관아에 다시 고발하되 이번엔 원님을 구워 삶아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야. 원님을 매수한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시도 단계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생각이었지요. 의원 어른,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그 유아전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오직 땅 때문입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땅을 내준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황 의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포기하는 척하면서 그 자 스스로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14살 아이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돌쇠는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황 의원이 귀를 기울이며 들었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자. 단, 혼자 움직이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날 밤부터 돌쇠와 황 의원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황 의원이 고을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서방댁 의부사들이 관아 싸움에 지쳐 땅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문이었지요. 황 의원은 장터에서 아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지쳤나 봐. 더 이상 싸우기 싫다고 하더구먼. 바투마지기는 넘겨주고 조용히 살겠다 한다더라고. 소문은 고을에 퍼졌습니다. 윤서방의 귀에도 그리고 유아전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사흘 후 윤서방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눈이 반들거렸지요. 형수, 나왔소. 그 아이가 포기한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요? 박 씨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가 마당으로 나왔지요. 오셨습니까? 내가 나왔구나. 소문이 사실이냐? 땅을 넘겨줄 생각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쳤습니다.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쉽겠나. 잘 생각한 것이야. 윤서방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하나 써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대신 써줄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문서를 쓰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아전께서도 이 일에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윤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아전, 그 양반이 왜 나오느냐? 이건 나하고의 일이야. 하지만 그분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분이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서방의 얼굴이 굳었다 풀렸다 했습니다. 손이 도포 소매 안으로 들어갔지요. 알겠다. 내가 한번 여쭤보지. 윤서방이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유아전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유아전은 덩치가 크고 목이 굵은 사내였습니다. 관복은 아니었지만 차림새가 번지르르 했지요.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돌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의부사들이냐? 예. 나이가 몇이냐? 14살입니다. 유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땅을 넘기겠다고? 잘 생각한 것이야. 어린 것이 이런데 얽혀봤자 좋을 게 없어.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문서를 이곳이 아니라 관아 앞에서 쓰고 싶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없으려면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관아 앞, 왜 굳이 거기서?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마음이 놓이신다고요. 유아전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14살짜리 아이가 술을 쓰는 것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돌쇠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좋다. 내일 5시에 관아 앞으로 나와라. 유아전이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황 의원이 담벼락 옆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켠에 숨어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잘했다. 내일 관아 앞에서 그 자가 직접 문서를 쓰게 되면 원님이 보는 앞에서 토지 탈취를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오늘 밤 원님께 미리 아뢰겠다. 내일 그 자리에 원님이 있어야 해.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방에서 막동이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찌 될지 머릿속에서 여러 번 돌렸지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연장 생각이 났습니다. 대패, 끌, 망치, 그것들이 헛간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연장들로 평생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물을 이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돌이고 쇠를 이기는 것은 쇠가 아니라 불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자신이 하려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오시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황 의원과 함께 관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방과 유아전이 이미 와 있었지요. 유아전의 손에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리 초안을 써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왔구나. 여기 문서가 있다. 내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야. 유아전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받아 들여다보는 척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더니 원님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유아전이 흠칫 놀라 굳었지요. 원님, 어인일로 마침 나오는 길이요. 무슨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오? 원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아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황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이 문서가 바로 최서방댁 땅을 불법으로 가로채려는 문서입니다. 유아전이 어린 의부사들을 협박하여 억지로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천천히 유아전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사실이요? 유아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아이가 스스로 넘긴다고 한 것이요. 내가 억지로. 이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겠소?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땅을 넘기겠다 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이 어떻게 문서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달라고 원님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황 의원 어른께서 미리 아뢰었을 것입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아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나졸들이 이미 양옆을 막고 있었지요. 유안, 작년 봄 무고 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어린 아이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소. 잡아라. 유아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함정이요. 이 늙은 의원 영감과 이 아이가 짜고 그 입 닥치고 따라와라. 나졸들이 유아전을 끌었습니다. 윤서방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원님이 돌아서려다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14살이 이런 꾀를 냈단 말이냐. 황 의원 어른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다만 막동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원님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지요. 황 의원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됐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나무말도 헛간에 있었지요. 돌아가는 길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유아전이 관아에 잡혀 들어간 뒤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황 의원이 어느 날 저녁 돌쇠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웠지요. 돌쇠야, 들어라. 예. 유아전이 옥에서 뒷공작을 했다. 원님이 도감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손보았다는 소문이 있어. 또 가요?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아전의 집안이 도감사와 연줄이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을 덮고 유아전을 풀어달라는 청탁이 올라갔다는 것이야. 돌쇠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도감사가 개입하면 원님도 얻지 못해. 관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돌쇠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위험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내려올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도감사가 내려오기 전에 암행어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올리면 된다. 하지만 황 의원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언제 오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직접 찾아야 해. 돌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지고 있었지요. 제가 찾겠습니다. 혼자 어떻게 고을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겠습니다. 장터를 다니면 소문이 모이지 않습니까? 황 의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하다. 돌쇠야. 유아전의 눈이 아직 고을 안에 있어.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황 의원 어른이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 의원은 오래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조심해라. 그날부터 돌쇠는 낮 동안 여러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부스러기를 팔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홍주 인근 고을까지 돌아다녔지요. 장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막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흥덕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다니는 양반이 있는데 허름한 차림이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셋째 날, 돌쇠는 그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흥덕 장터 주막 한켠에 홀로 앉아있는 사내였습니다. 도포가 낡았고 갓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고왔고 눈빛이 장터를 훑은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천천히 마시는 척했지요. 사내가 돌쇠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주막에 왔느냐? 예. 어디서 왔느냐? 홍주 고을에서 왔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홍주, 거기 요즘 시끄럽다던데. 예, 그래서 왔습니다. 사내가 막걸리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어르신, 저는 최서방 댁 아이입니다. 고을 아전이 저희 아비 땅을 빼앗으려 관할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까지 손을 쓰려 한다는 말이 있어 바른 곳에 고발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내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지요. 내가 직접 나를 찾아온 것이냐? 예. 어떻게 나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사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소문이 새는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위조 문서와 황 의원 어른의 증언, 그리고 나졸 한 명의 증언도 있습니다. 황 의원이라면 아는 분이구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포 자락을 정리하면서 말했지요. 내일 홍주관아 뒤 우물가에서 보자. 해질 무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내는 주막을 나갔지요. 돌쇠는 막걸리를 내려놓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돌쇠와 황 의원이 관아 뒤 우물가로 갔습니다. 사내가 먼저 와 있었지요. 이번에는 차림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사내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황 의원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돌쇠도 따라 숙였지요. 암행어사였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느냐? 황 의원이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 관아 기록, 그리고 나졸의 서명이 담긴 증언서였지요. 암행어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하다. 그가 문서들을 접어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출두하라. 원님과 유아전을 같이 불러 사안을 정리하겠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우리 어머니는 이 일을 모릅니다. 어머니도 잘못이 있지만 막동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까지 벌을 받게 되면 막동이가. 암행어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계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압니다. 그런데도 두둔하는 것이냐? 두둔이 아닙니다. 다만 막동이 때문에. 암행어사는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 어미는 내가 따로 생각하겠다. 더는 묻지 마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의원이 집으로 찾아와 내일 관아에 가야 한다고 전했을 때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박 씨가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막동이가 놀라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지요. 엄마 왜 울어? 박 씨는 막동이를 끌어안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지요. 돌쇠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흘렀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 줄 알면서 압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고요.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마당에 달빛이 고요하게 내렸습니다. 막동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엄마 왜 울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형아도 슬퍼. 아니야. 돌쇠가 막동이의 머리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형아는 안 슬프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 모두 모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정식으로 신분을 드러내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님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고 아전들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지요. 유아전은 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시꺼멓게 변해 있었지요. 윤서방도 나졸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리에 앉아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을 낱낱이 묻겠다. 유아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다 저 의부사들 놈이 꾸민 것이요. 어린 것이 어른을 함정에 빠뜨리려. 닥쳐라.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지요. 위조 문서가 있고 증인이 있고 관아 기록이 있다. 내 손으로 작성한 초안도 있다. 무엇이 억울하냐?
유아전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윤서방, 내가 처음 이자에게 계획을 제안했느냐? 그것은 소희는 형수가 딱해서 형수가 딱하면 땅을 빼앗느냐? 윤서방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조용히 해라. 암행어사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계모는 어디 있느냐? 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돌쇠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는 윤서방에게 속은 것입니다. 처음에 잠시 흔들렸지만 스스로 멈추었습니다. 윤서방이 가져온 것을 강해버리고 윤서방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암행어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느냐? 예. 그리고 어머니가 막동이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박 씨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떨었습니다. 돌쇠는 그쪽을 보지 않았지요. 암행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계모는 이번 일의 주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가깝다. 따로 죄를 묻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보아라. 박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유아전은 직위를 박탈하고 유배를 보낸다. 윤서방은 가진 재산으로 최서방 댁에 배상하고 3년간 고을 밖을 나가지 못한다. 유아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배라니, 소인이 무슨 죄가? 끌어내라. 나졸들이 유아전을 끌었습니다. 유아전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지요. 이놈의 의붓자식 때문에 두고 봐라. 반드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맑았지요.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예, 오늘 일을 보니 내 아비가 좋은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깊어졌지요. 나는 간다. 잘 살거라. 암행어사가 관아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돌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 의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나는 오늘 어사의 마패를 봤을 때 사실 안도하면서도 두려웠다. 두려웠습니까? 어사가 박 씨를 어떻게 처결하느냐에 따라 막동이가 외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어미 편을 들었지 않느냐. 돌쇠는 걸으면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동이가 어미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냐?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황 의원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나직이 말했지요. 내 아비가 바라던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집에 돌아오니 막동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엄마, 빨리 와. 막동이가 달려들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손도 잡았지요. 두 손을 각각 잡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아, 나무 말 다 됐어. 가지. 오늘 완성해줘. 알겠다. 박 씨가 막동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면서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대패를 꺼내 들었지요. 반쯤 완성된 나무 말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리를 잡고 앉아 대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결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댄 부분과 돌쇠가 손을 댄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지요. 한 식경이 지났을 때 나무 말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쇠는 나무 말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막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지요. 우와, 나무 말이다. 내 것이야? 응, 내 것이야. 막동이가 두 손으로 나무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뺨에 대보았지요. 나무 결이 매끈했습니다. 형아가 만든 거야? 아버지도 만드셨어. 내가 마저 완성한 거야. 막동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나무말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아버지 거야? 아버지 것도 있고 형아 것도 있어.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 씨가 돌쇠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지요. 돌쇠는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나무말을 밥상 옆에 세워놓고 밥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도 밥 먹어야 하는데, 형아, 말 밥도 줘. 나무말은 밥 안 먹어. 왜? 나무니까. 나무는 밥 안 먹어? 나무는 물 먹어. 그럼 내가 물 줄게. 막동이가 벌떡 일어나 우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박 씨가 얼른 붙잡았지요. 이 녀석, 밥 먹고 나서. 막동이가 킥킥 웃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돌쇠도 웃었습니다. 박 씨도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초가삼간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황 의원이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심부름꾼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황 의원 어른이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오시래요. 돌쇠는 집신을 신고 황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황 의원의 얼굴이 어두웠지요. 돌쇠야, 무슨 일입니까? 오늘 관아에서 어사나리가 내 이름을 따로 적었다. 제 이름을요?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나리가 조정에 보고서를 올릴 것이야.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내 이름을 특별히 올리신다고 하셨다. 그것이 문제입니까? 황 의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너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돌쇠는 황 의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 어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사나리가 내 아비의 족보를 들여다봤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셨다는구나. 뜻밖의 것이요? 황 의원이 긴 수염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 아비 최서방, 그분의 진짜 출신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야. 돌쇠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야. 어사나리가 더 조사하시겠다고 하셨다. 황 의원이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뭔가가 더 드러날 것 같다. 돌쇠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겨울 별은 차갑고 밝았지요. 돌쇠는 걸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함께 별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별 중에 우리 별이 있겠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 의원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 하나를 데려왔지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맑고 차분했습니다. 이분은 한양에서 오신 분이야. 어사나리가 보내셨다.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등을 봐도 되겠느냐? 돌쇠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와 돌쇠의 등을 살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구나. 노인이 황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의원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색 비단에 학 2마리가 수놓아진 조각이었지요. 이것을 본 적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천 조각이 왜 내 아비가 죽기 전에 황 의원에게 맡겨두었다고 하더구나.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보여주라고.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돌쇠야.
내 아비가 나한테 맡긴 것이 있었는데 때가 되면 보여주라고 했어. 그때가 이제 온 것 같다. 노인이 1000조각을 돌쇠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반점이 이 1000조각의 학무늬와 같은 형태다. 이것은 가문의 표식이야. 가문의 표식이요. 이 문양을 쓰는 가문이 조선에 하나밖에 없다. 한양서씨 가문이지.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비 최서방은 젊었을 때 이름을 바꾼 것이야. 어떤 사정인지는 나도 아직 다 모른다. 하지만 어사나리가 한양에서 확인하고 계신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 더 분명한 것을 가져올 것이야. 노인이 돌아갔습니다. 황 의원과 돌쇠만 남았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원 어른, 아버지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황 의원이 긴 수염을 쓸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었겠지.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사는 것. 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 저를요? 가문이 크면 가문에 얽힌 것도 많다. 어린아이를 그 안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 아닐까. 돌쇠는 1000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학 2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지요. 수가 정교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1000조각은 어머니가 만든 것입니까? 황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것이야. 돌쇠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입은 베넷 저고리에 달려 있었다고 하더구나. 돌쇠는 그 말에 한동안 손가락으로 1000조각을 쓸었습니다. 보지도 못한 어머니의 손길이 거기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서씨 가문이라는 낯선 이름도요. 나는 누구인가? 돌쇠는 그 물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나무 다루는 법을 배우고 황 의원에게 글을 배우고 막동이를 돌보고 악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인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요.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1000조각을 만든 사람,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 수를 놓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학 2마리가 나란히 하늘을 나는 꿈이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2마리가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양에서 온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여인 하나가 함께 왔지요. 여인은 허리가 구부정했고 머리가 온통 휘었습니다만 눈빛이 또렷하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 집에서 모두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와 황 의원, 그리고 노인과 여인이었지요. 여인이 돌쇠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여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았어. 돌쇠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비의 유모셔. 최서방, 아니 서도령을 어릴 때부터 키우신 분이야. 여인이 손을 거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리를 쏙 빼닮았어. 눈매가 똑같아. 돌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어사나리가 한양에서 확인하신 것이야. 내 아비는 서판서택 둘째 도련님이셨어. 젊었을 때 정변에 연루된 가문 사람들이 화를 입어 살아남으려면 이름을 숨겨야 했지. 그래서 충청도로 내려와 최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것이야. 황 의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새로 아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서 판서댁은 지금 복권이 되었어.
어사 나리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셨고 내가 서판서 댁 유일한 혈육으로 확인됐다. 돌쇠는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저는 여인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아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나리도 그걸 알고 계셨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 돌쇠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막동이는요? 여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막동이라니? 제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야. 함께 가도 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야.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대패를 들고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느니라.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황 의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돌쇠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지요. 하지만 막동이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꾸나. 그날 집으로 돌아와 돌쇠는 박 씨를 불렀습니다. 막동이는 마당에서 나무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박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가 그간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성씨, 가문의 일, 그리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요. 박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지요. 그러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집에 남아야 하는 것이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야지요. 내가 무슨 그로. 막동이의 어미이시잖습니까?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돌쇠야, 예, 너한테 내가 한 일이 있잖느냐. 그것을 어떻게, 어머니,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죽 그릇을 바꾼 것은 어머니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막동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해서였습니다. 박 씨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들을 뒀는지 아버지를 닮았다면 다행이지요.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마당에서 막동이가 소리쳤습니다. 형아, 나무말이 쓰러졌어. 돌쇠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쓰러진 나무말을 집어들고 막동이에게 돌려주었지요. 이제 안 쓰러져. 왜? 내가 다리를 조금 더 깎았거든. 막동이가 나무말을 다시 세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 식구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황 의원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돌쇠가 황 의원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 어른, 이 은혜를 됐어. 가거라. 황 의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지요. 내 아비가 기뻐하겠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밝게 빛났지요. 박 씨가 황 의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 어른,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 아이는 내가 보살핀 것이 아니요. 제 힘으로 버틴 것이지요. 막동이가 황 의원에게 나무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이건 내 것이잖느냐. 할아버지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형아가 만든 거예요. 황 의원이 나무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새 식구가 마을 어귀를 떠났습니다. 황 의원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사흘이 걸렸지요. 막동이는 처음 보는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박 씨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주막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막동이가 먼저 잠이 들었고 박 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홀로 주막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 판서댁이 어떤 집인지도 몰랐지요.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고 이 산골 마을에서 살았던 것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고 키운 것도 그 안에서였지요. 나무를 깎고 웃고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집에 가든 어떤 이름을 쓰든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한양에 닿았습니다. 서 판서댁은 북촌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지요. 대문이 크고 담이 높았습니다. 그 앞에 서자 막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아, 저게 우리 집이야? 글쎄, 돌쇠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 하인들이었지요. 그들이 돌쇠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돌쇠는 그 말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에는 박씨와 막동이가 있었지요. 저희도 함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안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세 사람이 함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가운데 큰 나무가 있었지요. 돌쇠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줄기가 굵고 겨울에도 든든해 보였지요. 막동이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형아, 저 나무 크다. 그러네. 올라가도 돼. 안 돼. 왜? 남의 집 나무잖아. 형아, 집이잖아. 돌쇠는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막동이가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돼. 막동이가 쭈루룩 입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다른 것에 눈이 가서 달려갔지요. 박씨가 돌쇠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고맙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했지요. 막동이가 여기서 잘 크면 됩니다.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어른들이 돌쇠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일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잠시 멈추었다가 웃었습니다. 그도 좋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막동이는 새 이불에서 쿨쿨 잠을 잤고 박씨도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달은 홍주의 달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하얗고 둥그렇지요. 아버지, 저 잘 왔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달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아버지의 연장이 생각났습니다. 대패, 끌, 망치. 내일 챙겨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의 손이 닿은 연장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어디를 가든 함께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가 마당으로 나오자 막동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형아, 왜? 오늘은 올라가도 돼. 돌쇠가 웃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언제? 좀 더 있다가. 얼마나? 막동이가 이 집 나무라는 걸 알게 되면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이 집 사람 맞지? 맞아. 그럼 이 나무도 내 거야? 뭐 그렇지. 막동이가 두 팔을 벌리고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나무 둘레가 커서 두 팔이 다 닿지 않았지요. 내 나무. 돌쇠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학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어지면서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돌쇠는 이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도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돌쇠를 키웠고 막동이의 웃음을 만들었고 대패 손잡이에 손때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든 어떤 집에 살든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돌쇠는 한양서 판서 댁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밥상이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고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돌쇠 대신 서도련님이라고 불렀지요. 처음에 그 이름이 어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야 자신을 부르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막동이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새 집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고 부엌 아줌마에게 과자를 얻어먹고 마당에서 나무말을 끌고 다녔지요. 집안 하인들이 그 아이를 보고 하나같이 웃었습니다. 저 아이 참 밝네. 형 따라 잘 왔어. 박 씨는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마당을 청소했지요. 집안 어른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크게 나서지도 크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박 씨가 매일 밤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요. 달빛 아래 앉아서 종이에 붓을 대는 것을 한 번 보았지요. 무엇을 쓰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이것을. 박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접혀 있었지요. 뭡니까? 열어봐라. 돌쇠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 씨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지요. 돌쇠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다 읽었느냐? 예. 종이에는 박 씨가 그동안 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에 독을 탄 것, 윤서방과 공모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것이다. 돌쇠 너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돌쇠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왜 쓰셨습니까? 내가 알아야 하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남겨야 해. 모른 척 해줄 필요 없어. 돌쇠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쇠는 그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그 종이를 아버지의 천 조각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학 2마리가 수놓인 남색 비단 조각과 박 씨가 손으로 쓴 종이가 나란히 놓였지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어울렸습니다. 생사가 교차한 자리에 남은 2가지였으니까요. 돌쇠는 그 2가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첫 봄이었지요. 마당에 큰 나무에 새잎이 돋았고 담 너머로 꽃이 피어났습니다. 막동이는 봄꽃을 보자마자 박 씨에게 달려가 꽃을 꺾어 주었지요. 엄마, 예쁘지? 응, 예쁘네. 엄마 줄게. 박 씨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그 꽃을 바라보다가 막동이의 머리를 쓸었지요. 고맙다. 돌쇠는 그 모습을 헛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장들을 닦고 있었지요. 대패, 끌, 망치 하나씩 손질하면서 손에 쥐었습니다. 한양서 판서댁 헛간에서 아버지의 연장을 닦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았지요. 집안 어른이 헛간 옆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뭘 하느냐? 아버지 연장을 닦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뭐냐? 목수 연장입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입니다.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너도 나무를 다루느냐? 배웠습니다. 이 집 사랑채 창살이 오래됐는데 손볼 수 있겠느냐?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사랑채 창살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나무라 일부가 틀어져 있었지요. 끈을 들고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막동이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형아, 뭐해? 창살 고치는 거야. 나도 도울게. 됐어. 왜? 다칠 수 있어. 안 다쳐. 막동이가 손을 뻗으려다 돌쇠에게 손등을 맞았지요. 아야, 옆에서 봐. 손은 대지 말고. 막동이가 입을 삐죽했지만 옆에 앉아서 눈을 빛내며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끌로 틀어진 부분을 고르게 깎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풍겼지요.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맡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한양에서도 같았습니다. 형아, 왜? 형아는 이 집 아들인데 왜 이런 일 해? 하고 싶으니까. 부자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하고 싶어.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막동이는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지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크면 나무 할 수 있어. 하고 싶으면 해. 형아가 가르쳐줘. 그렇지. 막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살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대패로 한번 밀어 결을 고르게 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나무말처럼 매끈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와서 창살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가 있구나.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어른이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이 집 사람인 줄 몰랐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겠지. 홍주 산골에서 나무를 깎으며 살았다고 들었다.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훌륭한 일이지.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비가 자식을 잘 뒀구나. 그날 저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쇠, 박씨, 막동이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지요. 상이 크고 반찬이 많았지만 세 사람이 앉는 자리는 늘 같았습니다. 막동이가 밥을 먹으면서 나무말을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말도 밥 먹어야 해. 박씨가 웃었습니다. 밥상에 올리면 안 되지. 왜요? 나무는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물 먹잖아요. 그럼 국 주면 되지. 돌쇠가 웃었습니다. 박씨도 웃었지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같이 웃었습니다. 나무말은 결국 밥상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날 저녁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방 안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이 그날 저녁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었지요.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낮은 곳에서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막동이와 함께 박씨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연장을 곁에 두고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